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 We should be breaking down barriers, not building walls. We're not going to succeed. We're going to have our borders nice and strong. We're going to build the wall. You know that. Going to build the wall.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오늘 11월 미 대선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미국 국민들은 두 사람에 대해서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NBC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해서 47%가 두렵다, 또 21%는 화가 난다고 밝혀 모두 68%가 큰 절망감을 나타냈고, 또 힐러리에 대해서도 35%가 두렵다, 또 22%가 화가 난다고 대답을 해 모두 57%가 절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스튜디오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홍병식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스티븐 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애틀랜타 에머리 대학 경제학과 김종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쪽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무래도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내일 미팅, 이 트럼프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미팅에서 뭔가가 좀 어떤 합의점이 도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이 전당대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저는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스티븐 김 변호사가 보시기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로의 자기 그 포지션 싸움이라고 보겠죠, 한동안. 그렇지만 이제 조만간 트럼프가 후보로 확정이 짓게 되면은 저는 공화당이 조금 힘들겠죠. 이번에는 너무나 이제 그 퍼스널 어택이 많았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너무 돈키호테식으로 나와서 네. 여태까지 사실 정치가 이념적으로 혹은 어떤 그 스페셜 인트레스트에 컨트롤 받으면서 그런 방정식으로 정치가 되어 왔는데, 네. 지금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거의 그냥 비즈니스 방식으로 지금 정치를 몰아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룰이 바뀌어 놓으니까 여태까지 해오던 게임을 지금 다 바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연 트럼프라는 사람을 서포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독자의 길을 가야 되느냐, 지금 아직 그 자기 포지션하고 자기 베이스죠. 예를 들어서 폴 라이언도 그 사람이 나온 그 위스콘신 주에 지금 다시 이제 리일렉션을 매해 2년마다 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트럼프란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 베이스에서 잘못하면 리일렉션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묘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자기가 있는 베이스에 그 투표권자들이 어느 정도 트럼프를 억셉트 한다라는 그런 이제 서베이도 나오고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네. 자연스럽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란 사람이 워낙 그 여태까지 없었던 아주 참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공화당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네. 기존 세력에 있던 분들이나 그 모든 공화당원 분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닌가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정치에 젖어오고 정치에 물이 들고 정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아니 후보로 나와서 네.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공화당을 후보가 돼야 되는 거 당연하느냐, 뭐가 문제냐, 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대부분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기에다가 지금 그 공화당 내부의 어떤 이권 문제라든가 스페셜 인트레스트라든가 또 각자의 그 이제 또 이제 재선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엿물려 있으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전체의 어떤 그 후보로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이제 그게 붙을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이제 이게 이제 서로 합하게 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고, 서로 자기 페이스를 세이브하고 자기네가 가서 재선해야 되는 그 투표권자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하면은 다시 하나로 뭉칠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 조지 부시 그 이 아버지 아들 뭐 전 대통령부터 지금 뭐 대부분의 그 이 거물급들 이 공화당 의원들은 전당대회마저 참석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 전당대회 그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한다라는 얘기,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 안 하지 지금 참석 안 하겠다 그랬지. 네. 그때 이제 한 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 예를 들어서 존 맥케인 아까 그 한민택 네네네. 특파원도 말씀하셨듯이 존 맥케인을 굉장히 아주 이제 비하 발언을 그렇죠. 했거든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뭐 옛날에 저기 오늘의 동지라고 그 뭐 제프 부시가 사실 거의 이 후보권을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웃으면서 멋있게 등장했다가 정말 비참하게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 집안들은 자기네 턴인데 네.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네 거를 뺏어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지만 공화당 내 투표권자들은 제가 볼 때는 부시라는 이름에 굉장히 좀 피곤해 있는 양상이고 그분들이 오나 안 오나 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신경 않을까. 괜히 뉴스에서 옛날 대통령 집안이니까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만 사실 투표권자들이 그 사람 오나 마나 오면 오고 말면 많은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홍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김 변호사님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가지 못할 강을 많이 건넜어요. 네, 예를 네. 들면 맥케인한테 말하면서 자기는 포로로 되어보지 않은 사람을 지지할 거다. 네, 네. 포로를 자기 뜻대로 되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네, 네. 사실 포로 된 사람들은 미국에서 영웅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네. 포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지지하겠다 했고 네, 네. 더군다나 한국 같은 데다가 100% 방위를 부담시키겠다는 거는 그건 무식한 얘기고요. 네. 한국이 프리라이더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도 그 미군대 체제비를 갖다가 53% 내고 있는데 그게 프리라이더가 아니거든요. 네. 더군다나 한국은 또 역시 미국의 큰 보안 교두보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네. 한국이 만약에 까는다 그러면은 미국은 군사비가 또 들어갈 거란 네, 말이죠. 네, 네. 더군다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를 완전히 차버리는 것은 네. 거기서 전쟁이 난다 하면 네. 우리는 반드시 참여할 필요, 도와줄 필요는 없다. 안 네, 받을 네. 수도 있다 그런다 네. 그랬으니 한국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런 사람한테다가 한국계 시민들이라도 네, 하더라도 네, 네. 누가 그 사람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1차 투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허. 1차 투표가 돼서 되면 할 수가 없지만 어허. 1차 투표에서 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슈퍼 델러게이트가 168명 내지 210명인데 아직 아니 확인이 되지 않았어 다. 네, 네. 7% 정도 된다고 했고 칼 로버 같은 사람은 약 10% 넘는다고 해가지고 1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세금을 올린다겠다가 내린다겠다가 네.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채 미국에 빚지고 있는 거를 돈을 찍어서 갚겠다? 네, 네. 이건 삼척동자라도 말도 안 되는 그 무식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는 합의가 된다 할지 모르지만 네. 안 됩니다. 합치기 근데 어렵습니다. 홍 박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 전당대회 때까지 필요한 델리게이트 네. 저 선거인단의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를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내 말이 거예요. 그래요. 아까 말했죠. 1차 투표에서 합의해버리면 네. 뭐 별 수가 없지만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공화당들의 단합은 마음적으로 단합은 못 시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미트 람니라든가 부시 일대라든가 다 참석 안 한다 그랬고 네. 그 맥케인도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네, 네. 아까 포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선을 위해서 약간의 형식적으로 조금 유화적인 말을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아직도 전당대회에 안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은 저를 포함해서 공화당 의원들 중에 대다수가 아직도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쉽게 앞날이 이게 편안하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어틀랜타에서 오신 우리 김종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그 도널드 트럼프의 지금 현재 해온 그 선거 전략이 상당히 네. 아방가드식입니다. 네, 네. 기존의 정치인들이 안 하던 것을 네, 네.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상당히 인기를 끄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지금 상원과 하원에 대한 그 파퓰러리티 네. 인지도가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낮습니다. 18%밖에 안 됩니다. 미국 네. 국민의 18%만이 현재 그 의회를 갖다 믿고 있고 나머지 88%가 의회를 불신합니다. 네. 그건 뭐냐? 국민이 뽑아줬는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라비스트의 영향력에 의해서 국민들의 이익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참신한 새로운 사람, 네. 소리 말해서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새로운 정치인 지도자를 원한다는 거죠. 네. 트럼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서포트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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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은 보통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에서 다른 어떤 소수민주주의라든가 할 때가 그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 재선을 생각하든가 그것들이지만 그렇죠. 트럼프는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트럼프의 그런 말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몰상식해져 보이지만은 네. 보통 미국인들의 다른 이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든가 정치 식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프레시한 겁니다. 내 가슴을 후련하게 털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겁니다. 네. 이 프라이머리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정치가들의 폴링을 보면은 정치가들의 정치 평론가들의 90%가 도널드 트럼프는 리퍼블리칸의 캔디데이트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틀렸습니다. 네. 네. 맞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뭐죠? 지금 현재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파퓰리스트입니다. 네. 상당히 그 인기에 영합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소위 말해서 리퍼블리칸 정책과 맞는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놓은 경제 정책들인 것들이 디테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뭐 첫 번째 세금 팔러시만 그 세금 모든 계층에서 세금을 감면해줬던 팔러시만 리퍼블리칸 팔러시 어젠다와 유사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파퓰리스트 영합한 정책인데 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전당대에 갈수록 점점 더 정책이 다듬어지면서 아마 이 조율을 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미팅에 내일 라이언 하원 의장의 첫 미팅에서 모든 그 디퍼런스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점점 갈수록 그 디퍼런스를 갖다 좁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 정식 후보로서 그렇죠. 자기를 붙여가고 프라이머리지겠고 저 그리고 대선에 임할 것이다. 리퍼블리칸 지도자들이 리퍼블리칸에 있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2020년, 2024년입니다. 네. 만약 2016년 힐러리가 대통령 당선된다면은 네. 힐러리의 러닝메이트는 2024년을 바라보는 그렇죠.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힐러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냐면 줄리안 카스트로라고 41살짜리의 지금 현재 그 세크레터리 오브 어번 앤 하우싱 앤 어번 디벨롭먼트 담당하고 있는 멕시칸입니다. 네. 41살의 장관입니다. 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러닝메이트로 가장 부상 중입니다. 네. 이 사람이 8년 동안 힐러리 밑에서 힐러리가 재선돼서 2020년에 8년 동안 정치력을 쌓게 되면 엄청난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리퍼블리칸이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다시 대통령 자리를 잘 잡기가 상당히 24년, 어렵습니다. 24년을 간다는 얘기네요. 네.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슈퍼스타를 만들어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네. 차세대 슈퍼스타를.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번에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수프림 코트에 안톤 스칼리아가 작년에 죽었습니다. 올해. 네. 네. 그래서 보수의 아이콘인 수프림 코트에서 네. 보수의 아이콘인 안톤 스칼리아 죽어서 만약 그 자리를 갖다가 리버럴이나 레프트 위닝 수프림 코트가 저지가 되면은 이 코트의 균형이 바뀝니다. 네. 컨서버티브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갑자기 리버럴을 바뀌어서 앞으로 그 리퍼블리칸 파티들이 내는 정치적인 아젠다들이 많이 수프림 코트에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리퍼블리칸 파티 이번에 유나이티드해야 됩니다. 트럼프를 비난해서 유나이티드해서 반드시 트럼프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네. 저 변호사님.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뭐 왕처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세금 올리겠다 내리겠다 그래서 되자마자 가서 세금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고 네. 의회에 패스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이 말하는 이런 뭐 내가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런 말들이 결국은 의회 지도자들하고 give and take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념적이나 혹은 스페셜 인트레스트에 꽉 잡혀 있는 사람보다 도널드 트럼프처럼 give and take이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 정부의 일을 뭐 주고받고 해서 해결하는 데는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나 이제 그 막말하는 트럼프였고. 네.
그다음에 어떤 이념적인 색깔이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네. 아니 이 사람이 됐다가 정말 과연 보수적으로 나라를 가번할 건가 다스릴 건가 또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수적인 그 대법관을 임명을 할 건가 이런 그 등등에 대한 이 불확실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소셜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이제 네. 그 클리블랜드 그 리퍼블리칸 컨벤션 있을 때 어떤 네. 당의 그 플랫폼 뭐 강령이라 그러나 그걸 채택을 하겠죠. 네. 그 와중에 이제 서로 give and take 하고 워크아웃을 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거 조금 해주고 이쪽에서 필요한 거 하고 그러면서 트럼프라는 이제 후보자가 좀 대통령다운 면으로 이분은 변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으로써 네. 당을 화합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수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게 되면은 지난 8년 오바마, 지난 앞으로 또 다른 또 8년의 다른 민주당이 8년 되게 되면은 네. 공화당으로서는 백악관 탈환은 거의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이제 네. 그렇게 되죠. 박사님, 네, 예, 저는 내일 폴 라이언호가 말씀할 때 네, 뭐 큰 화합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폴 라이언이 어저께 말하기를 자기는 네. 전당대 의장직을 네. 내놓겠다. 아하. 트럼프가 말하면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한 말도 아니고 네. 지지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내일 어떻게 뭐 큰 화합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화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트럼프의 개인적인 인격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네. 네. 자기가 정말로 해결을 했다면 네. 4번이나 도박장을 만들어서 파산을 해서 네. 약 20억 달러의 돈을 못 받은 분들한테 미안하다 네. 한마디라도 나온다든가 네. 무슨 없는 사람이 결혼을 3번이나 해가지고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만 3번이나 바꾸고 다 모델 출신 아니면 스타 출신들만 결혼해가지고 아니 그런- 결혼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뭡니까 파산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식 후보가 되면은 뭐 한마디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앞으로 전에 해야지 더라도? 하려면 네? 저 근데 같은 미국에서 사람이 어떻게 내가 결혼 3번 했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결혼 3번 했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아니 결혼 3번이라도 꼭 미인들만 모델들만 골라가지고 미인들만 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인격 문제에 대해서 네.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로는 저는 투표를 알겠습니다. 트럼프한테 안 할 작정입니다. 네, 오늘은 홍병식 박사, 스티브 킴 변호사, 또 김정하 교수 세 분을 모시고 미국의 대선 후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 국민들 중에서 이 트럼프와 힐러리 사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그만큼 좀 실망감을 주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힐러리 후보, 이 클린턴 후보가 아주 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이 미국 국민들의 또 그 어떤 이 호응도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그러니까 되고 뭐 있는 겁니까? 힐러리가 갖고 있는 미국인들의 이미지가 네.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미국 국민들을 물어봤습니다. 힐러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있느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디스아니스티, 어허. 그다음에 콜드니스 어허.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어벤지 어허. 상당히 그 자기가 어떤 거 당하는 게 대해서 복수를 하는 복수를 성향이 상당히 강화되는 거죠. 네. 콜드하고 그다음에 캘큘레이티드한 펄스입니다. 네, 네. 상당히 너무나 계산적이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정이 안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네. 예.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 트럼프가 이렇게 그 상당히 그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해도 불구하고 네. 거의 그 대선 결과 그 예비 그 폴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네. 지금 이메일 스캔들 때문에 FBI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80명 넘는 FBI 에이전트가 어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측근들을 계속 FBI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기사들이 나오지만 뭐 네. 일부에서는 그 뭐 FBI 국장이 그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형사 기소해야 된다라고 해도 어허. 결국은 저 법무장관이 오케이를 해야 되고 법무장관의 오케이는 결국 오바마가 오케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힐러리 요번에 그 저 뭐예요 그 저 변수는 결국은 FBI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어허.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뭐
도널드 트럼프냐 클린턴이냐 그거보다도 어. 거기서 만약에 형사 기소를 해야 되고 네. 불법 사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통령 투표는 뭐 아주 완전히 뭐랄까요, 공화당 쪽으로 너무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이쪽에서 물론 대타를 내겠죠. 그래서 네. 뭐 조 바이든이니 누구 지금 여러 명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후보를 리플레이스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큰 미지수고. 그건 뭐 네. 그 정강 정책의 강령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죠.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미국의 미디어는 상당히 레프트입니다. 3월달에 발표된 폴에 의하면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의 93%가 리버럴 데모크래틱입니다. 네. 상당히 레프트인 거죠. 네. 거기다 인디펜던트 몇 퍼센트 하고 빼고 나면은 어. 거의 뭐가 리퍼블리칸 쪽의 그 저널리스트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예, 다 민주당 그렇죠. 쪽이다. 다 민주당입니다. 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을 누가 만드느냐? 미국의 리버럴 미디어, 리버럴 인텔리전들이 만든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네. 그러면 이 리버럴들은 자기의 그 아이디올로지를 실현했기 때문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만들어서 자기 아이디올로지를 실현한 겁니다. 네. 두 번째 이 리버럴 미디어라든가 리버럴 인텔리전들이 원하는 것은 최초의 미국 여자 대통령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하. 다른 나라 이미 다 나왔습니다. 다른 선진국, 네, 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뭐 핀란드 다 나왔는데 불구하고 미국에서만 세계 경제 대국에 한국에서마저 나왔는데. 한국에서마저 나왔는데 네. 미국에서는 아직 여자 대통령이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네. 여자 인구가 미국의 반수가 넘고 네. 대학 졸업자의 57%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자 대통령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리버럴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아하. 다른 나라는 벌써 이미 다 미국 여자 대통령 다 나와서 여자 수상 다 나왔는데 왜 우리만 없는가? 아하. 그래서 지금 현재 힐러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버럴들은 자기의 아이디올로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자 힐러리를 갖다가 최초의 여자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도 마찬가지로 힐러리의 새로운 모든 경제 정책은 오바마의 제3기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아하. 모든 경제 정책을 들여보다 보면 네.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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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어떤 면에서는 이념적으로 제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네. 여자 대통령이라서 미디어에서 찍고 싶은 게 아니라 아하. 진보적인 여자 대통령이니까 찍기를 원하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칼리 피어리나 같은 그 공화당 후보는 네, 네. 뭐 한번 보셨겠지만 아주 뭐 정말 아주 현명하고 디베이트 잘하고 그래요. 네. 그래도 미디어에서 전부 싫어합니다. 네. 여잔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를 뽑지만 여자 대통령도 자기네가 맞는 이념적인 그렇죠. 사람일 경우에는 맞아야 된다. 이제 당연히 뽑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미디어는 리버럴하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다행히도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 이런 그 컨서버티브한 보이스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지금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직도 뭐 그 메이저 미디어는 predominantly 뭐 대부분이다 뭐 이제 리버럴한 거 진보적인 건 사실인데 옛날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거 미디어를 떠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벌써 47, 8% 반 이상이 정부에서 돈을 받고 정부의 어떤 보조로 생활하는 그런 습관화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민주당을 서포트하게끔 미국 나라가 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미디어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라 자체가 과반수 이상이 민주당을 뽑아야 자기네가 보조받는 게 계속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할수록 네, 네. 결국은 민주당이 계속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미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렵고 더 이제 힘든 무서운 싸움이죠. 이제 앞날에 대해서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서포트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하. 불편한 진실을 네, 말할 수 네.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죠. 네. 홍 박사님. 네. 예, 여기서 반드시 힐러리하고 트럼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하. 아하. 트럼프 뒤에는 누가 있느냐 네. 그걸 봐야 됩니다. 빌 네. 클린턴. 네. 지난 30년 동안에 예선 흑자를 기록한 사람은 빌 클린턴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오바마 케어는 원래 힐러리가 제안을 했던 거고 네. 그 실패를 했지만 지금 오바마 케어 인기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사업에서 탈취하는 기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것도 일종의 킬러 스캔들이 될 것 같고 그런 점이 있는데 또 뭐 거의 공공한
공공에 알려진 비밀이지만 힐러리는 낙태도 많이 했고 그 빌 클린턴 사장해가지고 따라 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수 쪽이나 중도 우파에서는 대개 힐러리를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네, 네. 원래 힐러리를 찍는다 그러면 트럼프가 싫어서 찍거나 또는 트럼프를 찍는다 그러면 힐러리가 싫어서 찍거나 그런 입장이지 정말 이념적으로 분명하게 흑백이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재미가 있는데요. 네. 저는 그래도 빌 클린턴한테 어느 정도 신임이 가요. 개인적으로는 바람쟁이지만은 네. 30여 년 동안에 유일하게 예산 흑자를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때는 또 세계의 경제가 좋은 그것도 시기지 예산 않겠습니까? 흑자를 원래는 뭐 아시다시피 데모크래틱 정치인들은 항상 텍스를 걷어서 소비하는 게 데모크래틱의 어젠다입니다. 항상. 네, 네. 근데 그때 의회 상하 양원을 누가 장악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공화당이 바로 리퍼블리칸입니다. 어허. 뉴트 깅리치가 컨트랙트 위드 아메리카는 걸 통해서 결국 빌 클린턴을 푸시하게 됩니다. 네. 네가 그 재정 흑자를 이루어라. 네. 밸런스 버젯을 이루어라. 푸시하게 되니까 클린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그게. 아하. 그런데 그 크레딧이 나중에 클린턴한테 빌 클린턴한테 클린턴한테 들어오게 된 가는 거죠. 클린턴 갔다.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예. 실제로 한 것은 의회를 움직인 사람들은 뉴트 깅리치입니다. 공화당이었다. 공화당에서 푸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특히 뉴트 깅리치였다. 예, 그렇죠. 컨트랙트 위드 아메리카를 근데 통해서 지금 간 겁니다. 아세요 혹시 지금 저 가장 부통령. 트럼프의 예. 부통령 후보감으로 넘버 원으로 지금 부각되고 맞습니다. 있는 사람이 뉴트 깅리치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뉴트 깅리치가 저희 에모리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네, 네. 한번 만날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하. 폴리티컬 사이언스 세미나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지금 CNN도 그렇고 나오고 있는 소식이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 대선 전까지 자신의 인컴 텍스 리턴 그 이 파일을 보고 이 뭡니까 공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했고 또 힐러리 쪽에서는 왜 안 하느냐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것이 상당히 좀 이 뜨거운 지금 이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트럼프는 또 그렇게 자신의 그 인컴 텍스 리턴을 공개하기를 싫어할까요? 뭔가 구리는 게 있는 건가요? 그분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몇천 페이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하. 그거를 다 하려면은 네. 결국 몇천 페이지가 넘는다라는 거는 어허. 상대방한테 그만큼 공격할 만한 이제 있으니까. 여지가 많이 있죠. 네, 네. 그리고 텍스 리턴은 사실 가장 그 참 프라이빗하고 비밀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 일종의 네. 개인의 거기에 보면 이제 본인의 거의 모든 성향이나 무슨 뭐 어디에 도네이션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게 되는데 네. 그분처럼 아마 텍스 리턴이 긴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자기의 모든 비즈니스를 블라인드 트러스트라고 자기 모르는 어느 신탁에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텍스 리턴을 제가 볼 때는 공개할 수가 없지 않을까. 네. 본인은 뭐 지금 오디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있는데 이유가 안 됩니다. 홍 박사님 보시기에는 홍 박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 4번이나 뱅크럽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구린 것이 많을 것이다라고. 뱅크럽션 건 네. 합법이라 하지만 네, 네. 그것 때문에 손해본 20억 달러 돈을 잃은 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미트 람니도 지난번에 나와서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거부하다 마지막에 공개했습니다. 네, 네. 밋 롬니에 대해서 공개 안 한다고 그 당시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또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글쎄, 그러니까 오늘은 또 거꾸로 밋 롬니가 너 왜 안 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트 람니를 공격하면요, 네. 유타주, 와이어밍, 아이다호에서는 참패입니다. 아주 멸망입니다. 네. 거기서 지지도가 트럼프의 10%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네. 그 3주. 네. 네. 근데 이제 네. 텍스 리턴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더 이제 네, 보는 네. 게 소송이 아마 수도 없이 많았을 거거든요. 네, 네. 그 모든 소송에서는 이제 데포지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상대방을 불러서 선서 증언하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분이 그런 데포지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벌써 아마 민주당에서는 아하. 그거를 잡아서 분석을 하고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 아하. 어떤 식으로 조금씩 어떻게 흘릴 것인가라는 아하. 그런 작전 계획부터 벌써 다 세우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이제 전개될까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죠. 네. 자, 교수님, 이 두 사람의 후보, 네. 이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
두 사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 디테일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으로 특별히 내놓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네. 텍스 팔러시만 아하. 저희가 내놓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텍스 팔러시도 한번 그 플립플랍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 했는데 네. 다른 거 위에는 아무 정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아하. 알다시피 뭐 미국의 우리는 앞으로 뭐 외국 차이나에 대해서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뭐 세금을 테리프 관세를 많이 매겨서 차이나로 네. 하여금 미국의 제품을 많이 사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상당히 고립된 무역을 취하겠다 그런 네. 정책 위에는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은 아하. 오바마 정책 경제 정책의 네, 계승이다,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다른 건 뭐 하나 있느냐? 다른 건 뭐냐면 힐러리가 이번에 경제 정책 핵심으로 내세우는 거면 미들 클래스의 리바이벌. 미들 클래스를 갖다가 재생시키게 미국의 미들 클래스를 재생시키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재생시키느냐? 소위 말해서 미들 클래스가 인컴을 많이 받도록 하겠다. 아하. 웨이지를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네. 미들 클래스를 갖다가 되살리겠다는 정책입니다. 네. 그 정책 중 하나 뭐냐면 회사에 있는 워커들한테 아하. 주식을 주겠다는 거죠. 아. 회사로 하여금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아하. 회사가 워커들한 임플로이들한테 주식을 갖게 해서 아하. 그 워커들의 프로덕티브가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워커들의 베너핏이 많아지니까 프로덕티브가 높아질 거다. 네. 그래서 워커들의 생활 리빙 스탠드가 점점 좋아질 거다. 그런 정책을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날 뉴스쿨 오브 소셜 사이언스라는 그 인스티튜션에서 힐러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네. 정책 중에 하나로. 네. 그러면서 그 미들 인컴을 갖다가 재생시킨다, 리바이벌 시킨다는 정책 하나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스트 에코노믹 그로스. 그래서 단기 경제 성장을 갖다가 신장시키겠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크리에이션 오브 페어 그로스. 어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그 에코노믹 파이를 갖다가 나눠 갖겠다는 정책이죠. 네. 네.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미니멈 웨이지를 갖다가 빠른 날에 15달러를 올리고 네. 네.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페런트 리브를 갖다가 페이드 페런트 리브를 많이 안 줍니다. 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6개월 동안 병가 말씀하시는 그렇지만 거죠? 임신 같은 경우 네, 네. 페런트 리브를 그러니까 네. 페이드 페런트 리브를 갖다가 반드시 주게 하겠다는 그런 네. 정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롱텀 에코노믹 그로스입니다. 그 롱텀 에코노믹 그로스를 갖다가 신장시키기 위해서 그 힐러리가 주장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쿼러리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서 네. 단기 투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없애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베스터들이 장기 투자로 옮겨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방법 중에 하나 뭐냐? 캐피탈 게인 텍스를 갖다가 엄청나게 올리는 겁니다. 어허. 현재 캐피탈 게인 텍스는 이게 쇼텀 인베스터라든가 롱텀에 관계없이 20%입니다. 오바마가 네. 16%에서 4% 올려서 20%입니다. 네. 근데 이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좀 단기일 더 올릴까? 경우에는 어허. 1년 인컴이 40만 불 넘는 하우스홀드가 어허. 만약 이걸 다 단기 투자 1년이나 2년에 투자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가장 높은 그 인컴 텍스 레이트인 39.6%를 갖다가 매기겠다는 겁니다. 어허. 그다음에 2년에서 3년에서 4년 강의는 36%, 4년에서 5년 갈 경우에는 32%. 네. 그다음에 6년 이상 갔을 경우에는 현재 2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거죠. 네. 이런 세 가지 그 경제 정책을 목표로 해서 미들 클래스를 갖다가 재생시키겠다는 게 힐러리 경제 정책입니다. 근데 교수님 뭐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종류의 그러한 이제 그 이 경제 촉진 책 네, 계획 그건 뭐 이해가 간다고 보겠는데 네. 맨 처음에 말씀하신 네, 중산층 이 직장인들에게 회사에 이 주식을 나눠주게 하겠다. 네. 아니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인데 이게 무슨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너 나눠줘. 이게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소위 말해서 퍼블릭 컴퍼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컴퍼니로 하여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그게.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가능한가?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그러니까 되네요. 상당히 그것도 그냥 그렇죠. 우리가 사정발림 하는 예. 얘기 아니에요? 사상발림인 거죠. 일종의 네. 유권자들에게 환심을 사기는 건데 이렇게 실현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인피저블한 불가능한 거죠. 거죠? 상당히 실현이 가능하지는 않죠. 네. 예. 네. 아니 아무리 상장이 된 회사라고도 그렇지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야 뭐 30%는 무조건 다 직원들에게 나눠줘.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텍스 인센티브를 주겠죠. 많이 주겠죠. 아니면 뭐 폴리티컬 프레셔를 그래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 회사들이 하게끔 이제 하겠지만 네. 이제 저는 변호사로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이런 정책의 일선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저는 99%의 이런 어떤 정부가 자유무역, 자유경쟁, 자유비즈니스에 개입해가지고 저는 다 안 좋은 효과가 더 많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하. 의도는 좋아요. 네. 저는 의도에 대해서는 그분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저건 안 하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패스한 법이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안 되죠. 미니멈 웨이지도 지금 15불로 올라갈수록 마이너리들, 흑인들 실업률이 더 올라가거든요. 네, 네, 네. 더 실업률이 올라가고 사람을 더 못 쓰게 하죠. 그러니까 말은 참 소수를 위해서 이 못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자 하지만 네. 그 도와주자고 만든 법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아주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거든요. 김 변호사님 공화당이시죠? 저는 미국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홍 박사님. 네. 오바마 정책을 계속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요. 네. 오바마가 취임했을 때 그 전 대통령들이 국가의 채무를 너무 많이 졌다고 비난했거든요. 네. 자기는 지금 7년 동안에 전 직종마다 합친 전 채무보다 많아져 버렸어요. 네, 네. 국가의 채무가 약 지금 18조 원이 되는데 네. 미국 전체 그 예산이 네. 1년에 3.8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1년 예산의 4배 이상의 나라의 채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채무를 감축시킬 그런 아무런 비전이 나오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그걸 개선한다 그러면 그 상태는 더 나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나 지금 현재 그 힐러리 클린턴이나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해서는 어떤 아젠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단지 그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월요일 날 얘기했던 그 상당히 그 레디컬한 방법밖에는 없는데 뭐냐면 가장 우리가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입니다. 네, 네. 이 세 개가 네. 페더럴 스펜딩의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네. 결국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재정 적자 감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하. 결국 근데 이거를 그거를 언급하면 표는 다 떨어지죠. 표는 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오프 테이블입니다. 전부 다. 네. 거기다 제가 하나만 더 네, 더한다면은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18 트릴리언이고요. 네. 지금 주, 시, 카운티, 연방 정부의 unfunded liability라 그래서 네. 자금 없이 그저 약속한 그 내가 은퇴연금 줄게 공무원들 은퇴연금 줄게 한 게 another 한 18 트릴리언 달러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그리스 갖고 저희가 뭐라 그러지만 아하. 지금 계속 소위 말해서 깡통을 지금 길거리에 차 갖고 줍지는 않고 지금 계속 차 갖고 나온 시기거든요. 네. 사실 미국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네.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강을 가는 건너는 길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내 걱정이에요. 오죽하면 달러를 더 찍어내서 빚 갚자고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네. 자,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클린턴이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트럼프가 더 유리합니까? 한국의 경우에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어느 쪽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유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네.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오히려 한국에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의 국익이라든가 한국의 국익을 다 고려해서 기브앤테이크 형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과 미국에 다 좋게 작용을 봅니다. 근데 뭐 한미 FTA도 뭐 지금 잘못됐다. 그건 아까 그 말한 뭐, 거 파퓰리스트 데마고그입니다. 파퓰리스트 데마고그이기 그것도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렇죠. 바뀔 수가 있다. 다 조율이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홍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세요? 물론 김 교수 같은 분한테 반대 의견은 안 됐지만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말을 한마디가 대한민국에 아주 해로운 말만 했습니다. 네. 어떻게 FTA도 새로 다시 해야 된다. FTA는 양쪽 국회에서 다 3분의 2 이상의 허락을 받아서 인증이 되었는데 그걸 또 다시 한다. 말은 좋지만 불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한국의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텔레비전을 몇 천만 개를 팔아야 보잉 여객 개나 삽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싼 거를 샀기 때문에 가용 수입이 많아졌죠. 디스포즈블 인컴이 많아져서 비행기도 더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비행기도 생산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장려해야지. 그걸 반대해 가지고 백화점에 가보라 전부 미국 중국자다. 그건 순전히 표기한 말이고 그 사람들은
한심스러운 거죠. 3천만 개를 팔아야 비행기 하나 살던 말던 거라니까. 네. 우리 저는- 저 변호사님 저는 딱 중간입니다. 중간. 클린턴 대통령이 되면은 아하. 이분은 예측이 가능한 분이에요. 아하. 앞으로 어떻게 한국하고 딜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네. 확실성이 있습니다. 예측을 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하고 저렇게 왜냐면 그분의 이제 여태까지 해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클린턴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더 좋은 딜로 갈 수도 있고 아.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요.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면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더 안 좋게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확실성을 원한다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할 거고 그렇지만 불안하지만 더 좋은 딜을 한번 내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할 경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내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분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병식 박사, 스티븐 김 변호사, 그리고 김종화 교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프로듀서 김현숙, 이재현, 그리고 진행에는 최영호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